안녕하세요. 오늘 얘기할 주제는 지주이면서 일반 조합원이 되면 혜택은 어떻게 되고, 또 일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과, 또 지주가 그냥 보상만 받고 나가는 게 좋은 것인지, 뭐 그런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가 그 며칠 전에 상담도 한번 받았고요. 또 뭐 여러 군데에서 전화도 받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그럼 지주는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그 현장에 계시는 그 토지주 분들이죠. 그런 분들이 지주이고요. 지주이면서도 이 아파트를 짓는 이 현장에 분양을 받게 되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. 그 용어가 이제 지주조합원이죠. 지주조합원이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절대 지주가 그 분양을 받아서 조합원은 되지 마라,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때까지 이 일을 하면서 해본 결과 제일 좋은 거는 계약의 조건입니다. 현장마다 계약의 조건이 조금씩 틀려요. 지주의 혜택이라는 게 있는 현장도 있고요. 지주의 혜택이 현재의 좀 부족한, 미약한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.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. 그렇게 이렇게 계약 조건을 봤을 때, 과연 그러면 지주들은 언제 이 아파트에 대한 그 분양 대금이죠. 중도금이라든지 뭐 이런 대금, 분양 대금을 언제 납부를 하느냐. 이 조건이 먼저 최우선돼야 됩니다. 그렇게 봤을 때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좀 진행된 이후에 내가 눈으로 확인되었을 때, 그때 분양 대금이라는 게 신탁사로 이렇게 입금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.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킵 해놓고요. 이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. 지주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 우리 동네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환영하는 분들도 있고요. 개발은 무슨 개발? 나는 여기에 평생 살려고 여기서 집을 짓고 우리 애들 다 키우고 했는데 개발에 나는 반대한다.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절반 이상은 다 개발에 찬성을 해요.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좋다. 이 지주분들 스스로의 입장,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스스로의 입장에서 그러면 나한테 가장 좋은 조건하고 유리한 조건이 뭐냐,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. 보통의 경우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예 관심을 안 두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는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관심 있게 찾아보고 뭐 살펴보고 해야지 나중에를 대비하는 거죠.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.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. 지주택은 보상받고 나오는 게 답인가요? 이렇게 질문이 일단 올라왔고요. 불인입니다. 어느 현장에 지주택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주 입장에선 보상받고 나오거나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렇다면 그냥 보상받고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? 만약 진행이 된다면 보상은 평당 어느 정도, 얼마 정도 될까요?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댓글을 다신 분들이 거의 그냥 하지 말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는 전 참 이유도 없이 하지 말라고요.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이유를 달고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설득력이 있는데 이유도 없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
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고요. 자, 여기 이분이 궁금하신 거는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?라고 일단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, 조합원 들어갈 수는 있죠.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조합원의 조건 세 가지가 있잖아요. 이 세 가지에 일단은 맞아야 되겠죠. 일단 누구라도 세대주여야 되고요.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, 등기부등본 보면 딱 나옵니다. 85제곱미터 이하 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, 그 이외에 또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. 그리고 부산, 경남, 울산 지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. 이 세 가지 조건이면 뭐 조합원은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조합원을 하는 게 나한테 얼마나 더 득이 되느냐, 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.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지금 제가 해라 마라 하기는 좀 그래요. 현장이 어느 현장이냐가 또 중요하고요. 또 지주하고의 계약하는 계약 조건은 또 어떻게 되느냐, 이런 걸 다 따져봐야지 뭐 좋은 조건이니까 하십시오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거는 좀 안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제가 무슨 어떤 답변이라도 드리겠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. 그렇다면 보상받고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?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는데, 보상받고 나오는 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보상은 일단은 좋은 뭐 조건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이 보상받는 건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그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. 그 동네의 일반적인 시세. 그 일반적인 시세를 일단 웃돌아야 된다라는 게 뭐 지배적이고요. 어떤 지주택 현장이라도 그런 식으로 다 그 지주에 대한 그 계약 조건을 다 그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 현장이 이제 부산인데 부산 어느 동네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일반적인 거래가 얼마냐가 나오겠죠. 그걸 먼저 일단 살펴보시고요. 그 살펴본 중에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게 이제 3층짜리 건물이냐, 뭐 한 5층짜리 건물이냐. 제가 한 3일 전인가 그때 전화를 주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, 다세대 주택인데 5층짜리 건물이래요. 그래서 5층짜리 건물인데 바닥 평수는 한 20몇 평밖에 안 된대요. 그 바닥 평수 너무 작죠. 20한 7평인가? 뭐 30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5층짜리니까 1층부터 5층까지의 그 평수를 무시 못하는 거죠. 그건 아마 그 현장에 계시는 그 지주 작업을 하는 용역사도 아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제가 듣기로는 뭐 101호에서 501호까지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1호씩 1호씩 이렇게 1호 라인으로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평수가 한 15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건물값이 오히려 땅값보다 훨씬 더 많이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고요. 이런 경우 말고 보통의 경우는 일반 주택이에요. 일반 주택 뭐 작게는 35평, 많게는 뭐 50평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. 그런 것들은 이제 바닥 평수를 많이 따지죠. 건물은 한 30년, 40년 오래됐으니까. 그리고 또 보통 다 2층, 단층도 있고요. 2층, 3층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바닥 평수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게 보상을 받고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? 했을 땐 보상을 뭐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보상만 받으면 뭐 그냥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뭐 저는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평당 얼마 정도 될까요?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시세가 있겠죠. 그 일반적인 시세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 시세에 준하는
그리고 앞으로 약간의 좀 집가 상승의 기대도 있겠죠.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이렇게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고요. 너무 그 사업 진행하는데 또 사업이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껄끄러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주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.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요. 제가 그런데 제일 이렇게 일을 십몇 년 동안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그 구역에서, 그 지역에서 한 40년, 뭐 작게는 30년, 뭐 이렇게 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. 그런 분들이 그 어느 한 구역에서 거의 평생을 산 겁니다. 거기에서.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또 자식들도 거기에서 집에서 학교를 다 다니고 또 결혼시키고 뭐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사신 거죠.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평생을 직장 생활을 했던 뭐 어떤 일을 했던 모아놓은 그 재산이 그 딱 집 한 칸이에요. 그 집이 다 뭐 그분의 전부라는 거죠. 근데 이 그분의 전부인 이 집을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단칼에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거는 좀 그래요. 그런 걸 조금 이 지주 작업을 하시는 이 분들이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그분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. 저는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. 제가 경산에 있을 때거든요. 거기에 있을 때 어떤 분이,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좀 높은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. 결코 높은 사람이 아닌데, 뭐,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오셨어요. 그래 오셔가지고 제가 금방 드린 말씀처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여기서 평생을 살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게 자녀가 세 분 있으시던데 이렇게 평생을 살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집을 버리고 가겠느냐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사업 시행인가 그때 신청 전이었거든요. 거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시기였었어요. 그러다 보니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옛날 얘기를 쭉 하면서 우시더라고요.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. 물론 제 아버지 뻘은 아니었었어요. 제 삼촌 뻘 정도 되죠. 자녀분이 한 35, 6? 뭐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그 자녀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. 참 막막해 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능력이 좀 된다면 이분한테 이사 비용이라도 조금 더 드려야 되겠다. 이사 비용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. 그냥 그거는 그 조합에서 어떤 조합이든지 조합에서 자기 재량껏 조합의 재량껏 이렇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주는 조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것저것 해서 좀 챙겨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쨌든 간 좀 챙겨드렸어요. 그랬더만 그 모습을 보고 또 솔직히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혜택 받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셨는지 많이 좀 우시더라고요.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.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. 현장에 가면. 그래서 이 현장에 가서 만나는 이런 대부분의 지주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지주 작업 하기 힘듭니다.
그분들의 마음을 꼭 헤아려 주셔야 되고요. 그래서 그 추억, 그 30년, 40년 동안 그 동네에서 살았던 그 추억이라는 게 그 어느 누구 못지않은 그런 재산입니다.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주택조합이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이거는 대행사라든지 지주 작업을 하는 용역회사라든지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마인드를 좀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좋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하지만 어느 현장이든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.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반대,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. 그런 분들은 또 다르겠죠. 또 상대하는 또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. 아무튼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미지 안 좋은 지역주택조합이 조금 더 좋은 사업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. 뭐 다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퍼센트가 좀 올라갔으면 저도 이쪽 업계에서 개통해서 한 15년, 6년을 하다 보니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아무튼 지주택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뭐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. 제가 어쨌든 전화번호는 남겨놓겠습니다. 그러면 문자 주시고 뭐 전화를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뭐 제가 아는 선, 제가 경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어느 분이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로만 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코로나 조심하십시오.